동양사건 분쟁 같은 경우를 하나도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공개를 해서 이번에는 동양사태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뭐를 달라 하고 요구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줘야 되고요. 뭐 잘못된 인식, 제가 이거 사실 참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화나는 얘기인데, 투자 상품이니까 투자자가 책임이 있다. 누가 은행에 예금하러 갔지 투자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은행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3,700명 중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98%, 9%는 무슨 은행에 가는데 투자하러 간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 책임이 있다. 이게 지금 이번에 금융위원장의 얘기에서도 나오더라고요. 투자 상품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뭐 투자하러 다니는 곳이,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견조해서 판 것도 모자라서 사모펀드를 또 1개월짜리, 어떻게 은행 거래를 한 예를 들어서 50대 주부가 갔는데 1개월짜리, 6개월짜리 사모펀드로 판다는 게 이게 그 사람한테 이게 뭐 알 수 있는 겁니까? 사모펀드가 뭔지 공모펀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걸 갖다가 사모펀드라고 하는 걸로 이 변조해서 변환시켜가지고 1개월, 6개월짜리로 쪼개서 팔았다? 그 다음에 금리는 떨어지는데 그 금리를 0.3에서 0.4로 낮추고 마지막 밑에 최저점은 똑같이 해놓고, 그래서 이 손실 위험의 구간이 250%에서 330, 300을 올린다. 이런 식의 판매 행위에 대해서 저는 금융을 31년 했는데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저는 지금 3,700명이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이해했으리라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네, 저 정도에 된 사람들. 그래서 이게 소비자를 교묘하게 투자자로 호소했다. 이게 투자자라고 하는 건요, 투기자하고 똑같은 용어거든요. 사실은 투자한 거하고 투기한 거하고는 사실 경제학에서는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투기하러 갔으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용어를 좀 바꿔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도 모르고 판매 직원도 모르고 전문가도 모르는데 소비자인 가입자는 투자자 책임이 있다. 이거 저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적나라하게 나온 거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거고요. 제가 금융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30년을 하다 보니까 저는 금융에 뭐 저 마을 금고에서부터 저 투자 자문사까지 뭐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사람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과연 이런 상품을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이해하고 살 수 있을지, 이건 근본적으로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금융사에 21년을 근무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활동을 10여 년 활동한 사람으로서도 저 자신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상품은 은행에서 팔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이건 도저히, 이건 그러니까 금융 지식을 고난도 갖고 있는 일정 수준의 법인들이 자금 운용상에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거, 그런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저와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구조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은행의 어떤 상품의 선별 능력이라든지 판매 능력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허술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은요, 우리나라 금융사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완벽합니다. 뭐 시스템적으로나 물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도 왜 그러냐면 은행은 지금 사실은 증권사와 보험사하고 다르게요,
수단입니다. 이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자, 4대 은행이, 자,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예를 들어서 이 4대 은행이 딱 시장 점유율을 17%에서 20%딱 점유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고기몰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농협이라든지 기타 은행들이 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구조, 불안전 경쟁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아주 편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안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은행조차도 안 돼 있으면 어디가 이런 걸 갖췄겠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증권사는 더더군다나 못 갖춰집니다.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전산 시스템 증권사 전산 시스템 보면요 엉망입니다. 엉망. 이건 거의 엉망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증권사 삼성증권이 배당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래요? 그런 그 전산 시스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금융 소비자들의 수준은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이에요. 대부분. 지금 이걸 갖다가 소비자를 교육시켜서 이 사람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교육 이전에 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크게 쥐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변화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요. 또 그런 거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법과 제도와 이 관행에 대해서 크게 개선을 시켜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걸 갖다가 5천만 명을 다 소비자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소비자 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우선 사항은 아니라는 거. 그런 말은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거는 판매하는 나라가 없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거죠.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내가 늘 제가 주장하는 것이 있지만 영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ELS, 예를 든다면 ELS, DLS 이런 상품은 이게 과연 판매를 해도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를 사전적으로 금융당국이 이 소비자보호국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서 이건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먼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물론 사후적인 규제도 있는데 여기에 방점을 크게 두고 운영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상품이 위험하긴 한데 이런 걸 좀 개선해서 이 상품을 팔아라. 그렇게 승인은 내주되 미국은 이 감시 시스템을 모니터링 시스템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몰래 예를 들어서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해서 만약에 하나가 잘못된 적발행위가 적발되면 그 은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징금을 물기 때문에 은행들이 또 감히 이걸 당할까봐 이런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 체제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규제도 그저 무방비, 사후적인 그런 처벌 행위도 솜방망이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금융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책다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런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 서류 하나 꾸며서 체크하는 기능. 그래가지고 70세 이상은 녹음을 해라. 그런데 녹음도 거절할 수가 있게끔 또 만들어서 거기다 거절 체크를 합니다.